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대비학에서 기출 플러스 응용 통합 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첫 번째, 최신 유형의 대표 기출 문제를 실었습니다. 테마별 40개를 엄선했습니다. 그리고 타 국가 기관 기출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지문을 풀게 되면 중개사에 맞게끔 거의 적합화된 지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간 변형하거나 박스 형태로 내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국가기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끝으로 최근 박스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 여러분들이 적합할 수 있도록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박스형 문제를 실었습니다. 이 강좌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지문과 응용 문제 지문,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업되어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니,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테마 40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번부터 테마 10번, 그 다음에 테마 11번부터 20번, 테마 20이 끝나고 나면 하프 모의고사 20문제가 딱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테마 21번부터 테마 40번까지 40번 하프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각 테마별로 5개 문제, 200문제와 하프 모의고사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총 240문제가 여러분 문제지에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있는 지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분석하시고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저절로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테마 들어갑니다.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이 권리 변동 파트죠.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하는데 특히 발생, 취득 관련돼서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번에 원시 취득 한번 출제가 됐고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승계 취득에서 전부 내어주는 것,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 있지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부분적으로 내어줬다가 다시 또 걷어들 수 있는 것이 설정적 승계죠. 28회 때 출제된 적이 있고요. 법률 행위, 자기가 원해서 원하는 대로 가는 행위가 법률 행위죠. 단독행위, 계약이 가장 큰 분류 방법인데 특히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것 없는 것, 없는 단독행위에서 2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24회 때 특별효력요건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민법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 원리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합니다. 요거는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요. 자격이라고 하는 거니까 등기 신청 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들어앞서서 여러분들은 1분 동안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1분 동안 푸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그럼 여기서 필요비라는 것은 임대차 하게 되면 임대인 주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존속 중 수선 유지비, 그게 필요입니다. 필요비를 지출하게 되면 임대인 주인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그런데 이 청구권 성질은 여기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성권 뜻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청구권의 성질을 지납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형성권 잠깐 보충해 드릴게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권리.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칙에서 취소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취소권 붙이게 되면 형성권. 일방적으로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해제권, 해지권,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 변동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권리자 의사표시 플러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정허위 표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그 두 군데에서 용어가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 의사표시 플러스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 권리 변동이 생기고요. 다음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3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글자는 청구권인데 실질은 형성권이다. 예를 들어서 공유 관련돼서 공유는 각자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지분이 있을 때 공유는 사업 목적 없기 때문에 지분 처분 자유,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 내 지분만큼 쪼개달라라고 분할을 일방적으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 다음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글자는 청구권인데 실질은 형성권. 다음에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방적으로 권리변동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증감 청구권.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서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권에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임대차에서 차임 증감 청구권.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 기억하세요. 그래서 3번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경우.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일단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라는 것. 두 번째, 지명채권의 양도.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준 물권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대금 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을은 수익권 달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집중하세요.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상대방은 채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채권 발생했으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 양도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은 등기 쳐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보세요. 갑은 소유권 상실하고요. 을은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러면 소유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는 것은 물권 변동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돈을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 갑한테 있고요. 을은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 대여금 채권은 이제 채권자, 갑이 특정되어 있는 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이 이 대여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양도하게 되면 갑은
대여금 채권을 상실하고요. 을은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지요. 이때 이 상실 취득하면서 그래서 물건 아닌 권리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 쓰는 용어가 준물권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준물권행위입니다. 그래서 23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준물권행위 23회 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힌트 드릴게요. 이 양도란 말이 나오면, 양도가 나오면 요거는 채권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행위 아니면 준물권행위 둘 중 하나입니다. 양도가 나오면 채권행위는 아니라는 것.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 옳은 지문이죠. 세 번째 거,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매도인의 특정된 권리가 을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아니겠죠. 상속에 의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포괄 승계지만 매매로 인한 경우는 특정 승계. 네 번째 거,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갑, 토지, 소유권 돼 있는데 을이 깃발 꽂고 소평공, 의사, 평원, 공연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승계 아닙니다.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다섯 번째는 키워드가 최고라는 용어입니다. 무권 대리에 있어서 이때 상대방이 본인한테 추인할 건지 말 건지 최고를 던집니다. 독촉하죠. 이때 본인께서 상당 기간 동안 침묵을 지키게 되면 추인 거제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최고는 의사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의 대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아닙니다. 준법률행위 가장 대표는 최고입니다. 의사 통지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 계약을 맺었습니다. 취소를 한다면 계약 당사자가 을이 있다면 을이 갑한테 취소를 한다면 갑은 이미 특정되어 있다. 두 번째, 계약을 맺었다. 무권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맺었다. 본인께서 추인을 합니다. 그럼 추인은 병한테 이미 특정되어 있다. 세 번째,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러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미성년자한테 하는 거니까 이미 특정되어 있다. 네 번째, 손자에 대한 부동산 유증. 이것은 유증의 상대방은 손자라고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유증의 상대방은 손자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고 또는 아들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행불원 계약의 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었다. 해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대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잘 보시면 전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여기 계약, 법률행위 이 전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특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증의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몇 가지 되어 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몇 가지 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여기 유자가 나옵니다. 유재석이 보내온 소유권 포기.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1차 면제.
자, 1차 면제받은 자, 동철이 여기 동이 철회. 다음에 상계, 취인, 상추 먹고 잠에 취해, 해 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문제 2번의 키워드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1분 동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바로 해설 듣기 바라십니다. 세 번째 것은 자, 키워드가 효력입니다.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 발생 요건이 아닌 것.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에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갑을이 있어야 되고요. 판다, 산다라는 그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 달라. 자, 이런 목적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두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불일치한 경우가 비통착, 비진입 표시, 통정, 착오까지고요. 하자 있는 것이 사기, 강박. 그 다음에 확가적다, 목적이 확가적다. 이것이 일반적인 효력 요건.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특별 성립 요건에 자,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또 유물계약에서 물건 인도 등. 근데 특별 효력 요건, 효력입니다. 그래서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 유권 대리는 유효,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 도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받기 전까지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은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등기 신청 서류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이게 일반적인 거냐 특별이냐 이것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단지 성립과 효력은 구별할 것. 그래서 여기서 무권 대리 시험에 꼭 나오죠. 다음에 허가 지역에 이것도 마찬가지 불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시험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명은 자격에 관한 것이지 효력 발생 요건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럼 요 파트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받을 것.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받을 것. 여기 대리권 존재,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여기에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등기 신청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들어갑니다. 특별 효력 요건 기억해 두세요.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받을 것. 다시 1분 동안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체킹하신 다음에 해설을 듣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교환계약은 채권행위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각자 채권이 발생하지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다. 자, 이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아까 뭐였습니까? 소유권 양도, 물권행위죠. 지명채권, 채권 양도, 준물권행위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처분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행위도 저당권 물권이죠. 이것도 물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거, 합의 해제. 그냥 해제가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해제했다는 얘기죠. 악수하고 계약을 끝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방 있는 단독이 아니고 계약으로 평가합니다. 팁을 드리면 합의 해제가 나올 때마다
두 가지를 같이 세트로 기억했습니다. 팔레트도 네, 합의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돈 돌려줄 때 이자 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합의 해제가 나올 때마다 손이 없다. 같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의 해제, 단독행위 아니고 계약입니다. 합의 해제했을 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대금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 거, 대리권 존재, 효력 발생 요건이다. 5분 대기조, 대리권 존재는 효. 다섯 번째,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 5번,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을 묶어서 법률 규정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 합의 해제는 이게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 행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억 포함시켜야 되고요. 근데 무권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최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 최고는 살짝 나온 게 뭐냐면 네, 준 법률 행위, 의사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법률 행위 아니지만 법률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준용해 보자는 취지죠. 그래서 무권 대리의 최고는 의사 통지 준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가 명품이면 준 법률 행위는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는 의사 통지 준 법률 행위. 디귿입니다. 추인한 말이 나왔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께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계약을 추후로 인정해서 단독행위입니다.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속하고요. 리얼이죠. 매매계약에서 체불로 인한 해제. 매매계약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퍼펙트 유효했는데 채권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채권 발생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 그러면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네, 해제권 발생해서 실제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네,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가죠. 역시 이것도 법률에 속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 이것이 가장 법률행위의 기본적 분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그래서 최고는 법률행위 아니고 준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라는 것.